안녕하세요. 서재투어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바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들었을 땐 이 책은 과연 뭐에 대한 책일까 궁금했습니다. 아니,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다니 그럼 내가 어제 먹은 초밥은 뭐지?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 책의 실제 순서와는 다르지만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저자가 7살이던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7살 때 이 책의 저자인 룰루는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의미는 없어. 이 모든 것, 그리고 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란다. 너한테는 네가 아무리 특별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는 한 마리 개미와 전혀 다를 게 없어. 좀 더 클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하진 않아. 아버지의 말뜻은 결국 우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생각을 몸소 실천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7살이던 룰루에게 우린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가슴에 차갑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룰루는 16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우울감에 젖어들던 룰루는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자살 시도는 실패했지만 룰루는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에서 룰루는 한 남자에게 반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짝사랑을 하다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다행히 남자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7년 동안 동거를 합니다. 룰루는 완벽한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룰루는 어느 날 밤 해변에서 분위기에 취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집니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고백하자 화가 난 남자친구는 그녀를 떠났습니다. 룰루는 자신이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너무나도 완벽했던 그와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룰루는 남자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다가가려 했지만 남자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 말고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룰루의 관심을 끌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명성을 얻었던 과학자이자 분류학자였습니다. 조던은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내면 모든 동식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문 분야는 어류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서 새로운 어류종을 찾아 전 지구를 항해했습니다. 그 결과 당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종들을 낚아 올리면 각각의 종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에탄올이 담긴 유리단지에 물고기 표본을 담고 이름표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백 개의 유리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바닥의 이름표들과 물고기 표본들이 이리저리 섞여버렸습니다. 평생을 걸쳐 쌓아온 업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큰 시련이 오면 모든 걸 관두고 싶은 절망감에 빠질 법도 한데 놀랍게도 조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조던은 바늘과 실로 자신이 이름을 매칭시킬 수 있는 물고기들을 찾아 물고기의 피부에 직접 이름표를 꿰매 붙였습니다. 순간의 욕망으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룰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조던이라는 이 과학자는 마치 자신처럼 자신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바늘부터 찾아들었던 겁니다. 룰루는 조던이라는 과학자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동력을 깨닫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룰루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과학자의 인생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 초반부만 읽으면 마치 미국의 유명 과학자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한 평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강렬한 파트는 책의 중반부를 넘어 후반부로 접어드는 순간부터입니다. 상대적으로 책의 앞부분인 평전과도 같은 내용은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책의 초반부만 읽고 그만두시게 되면 저자가 의도했던 메시지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책 초반부만 보면 조던은 마치 우리가 멘토로 삼아야 되는 위인과 같은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에는 이런 짤막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고 6달 뒤 스탠퍼드 대학과 인디애나 대학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름이 붙은 건물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두 학교 모두 학생들과 임직원, 교직원, 졸업생들이 편지와 기사, 온 오프라인 시위로 항의한 결과 내려진 결정이다. 책 중반부에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어두운 면에 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 말미에는 드디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목과 관련된 강렬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 초반부는 진도가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중반부의 반전 이후부터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 책의 저자 룰루 밀러는 방송계의 퓰리처상이라고 불리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룰루의 데뷔작인 이 작품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연과학 교양서적 같기도 하고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에 대한 평전 같기도 하고 삶에 대한 회고록 같기도 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책의 장르를 카테고리화하기 어렵게 만든 것 또한 저자가 의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을 좋아해 다양한 책을 읽지만 이 책처럼 개성 있는 책은 처음이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책은 존재해서 다행입니다. 오늘의 추천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앞으로 제 서재 속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제는 진짜로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